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일부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이광무 와우넷 파트너,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9월 CPI 발표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소폭 오르며 뉴욕 증시 하락이 있었고 또 이와 함께 또 연이틀 올랐다는 핑계와 함께 우리 시장도 조정받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들썩이는 종목은 있는 가운데 이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관심주 10위는 한일 사료입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이전에 벌써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SNS를 통해 아우디우카 일대에서 10차례 이상 러시아의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항구와 주변 곡물 창고를 공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세계 밀 수출의 10%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이기에 이번 피해로 인해 사료의 원재료, 곡물 가격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료 관련주들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한일 사료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9위도 알아볼까요? 바로 고려산업입니다. 이 가축용 사료 회사이자 식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공격 이슈에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 시총이 작은 만큼 빠르게 달아오르면서 전일 대비 거래량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사료 비료 관련주들 간밤 전해진 뉴스뿐 아니라 이 시장 흔들릴 때 해지성 테마로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출회되면서 또다시 시장 하락을 대비해야 할지 고민되는 이 시점에 매매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8위도 살펴볼까요? 다음 8위는 10월 들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유한양행이 등장했습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3세대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렉나자가 최근 식약처로부터 추가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허가받은 적응증 외에 다른 종류의 세포 폐암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또 사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면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아 호재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일 열릴 유럽 종양학회에서 레이저 틴닙의 3상 효력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긍정적인 모멘텀들로 시장에서는 눈높이를 높여잡고 있지만 오늘은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호재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할 타임인 건지 8위는 유한양행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10위부터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10위는 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이 곡물 사료주 가운데 하나죠. 이 한일 사료입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의 곡물 창고가 공격받았다는 이슈에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 한일 사료 역시나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겠죠, 전태진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이제 한일 사료 같은 이런 곡물 관련주는 전쟁 피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오늘 올라간 이유가 결국에는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공습을 좀 강행을 했고요. 근데 이전부터 러시아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곡물 협정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움직임을 좀 보였던 거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세계 식량 가격이 좀 오를 거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부담이 됐었고 또 결국에 인플레이션 상승이 되면 또 연준의 긴축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전체적인 증시 쪽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곡물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비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관련 전쟁도 지금 확장이 좀 되는 분위기죠. 확전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헤즈볼라까지 지금 투입이 되고 최근에 IS 관련된 기사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게 되면 유가도 $100를 돌파할 수 있고 유가 급등이 이제 곡물 가격과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음식물 업종 곡물 가격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후쿠시마 2차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도 음식물 업종이 좀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결국엔 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슈에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대응이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일단 목표가로는 6,33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50원 설정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위 한일 사료에 대한 내용까지 들어봤고요. 9위 고려산업도 이광무 파트너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료 관련주들이 또 오늘적 상대적으로 강한 건 맞지만 방금 들었던 것처럼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별히 고려산업을 눈여겨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동일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요. 주가에 대한 대응은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오늘 장중에 상승세가 장중에 이 23%대까지 움직임이 나왔다가 현재는 11%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은 추가적인 변동성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창고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피해 규모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카테고리로 묶어서 분쟁과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곡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혹은 방산이라든지 이와 같이 전쟁 반사이익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때문에 지금은 상승폭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재차 움직일 수 있는 거래량에 대한 탄력을 더 보자라고 이야기드리겠고요.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이 매물대에 대한 터치 저항대가 있었는데요. 3,900원 라인대만 돌파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상승권에 대한 이 다음 매물대는요. 4,500원 라인대를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주가 대응하신다라면은 3,400원의 라인은 꼭 지켜야 된다. 손절 라인대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에 대한 의견도 네. 좀 짚어주신 만큼 시장 하락에 따라 좀 해지성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넣어봐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지만은 주가에 대한 대응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하락세에서 지수에 대한 반등 관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키워드로만 시장에 대한 향방을 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공급가격이라든지 이와 같이 전쟁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시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곡물 사료주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봐야 된다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 때문에 계속 좋은 흐름 보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평에 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를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식약처로부터 또 치료 목적의 사용 승인을 획득하는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한양행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세진 파트너님? 유한양행 이 전통 제약사죠. 저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좀 꾸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슈가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이제 3세대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렉나자가 이제 추가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좀 시세를 최근에 보여줬고요.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과 지금 국내 1차 치료제 보험 적용을 위한 그 절차가 순항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번 승인으로 해서 렉나자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11번의 승인을 받게 된 거고 유한양행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천억 원 이상의 연구 개발을 투자하면서 신약 개발로 좀 도약을 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체결한 기술 이전 계약만 보더라도 한 5건 정도로 최대 계약금만 4조 8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고요. 주요 신약 개발 성과인 이 3세대 폐암 신약 그리고 렉나자 이 레이저 티닙 이 렉나자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연구개발 성과 확인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이제 기술료 유입과 역대급 실적을 냈던 그 2020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좀 둔화되고 있었는데 올해 다시 그 2020년 수준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이 3분기 전망치도 굉장히 호실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들도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는 10월 20일 날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되죠. 여기에서 이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이 렉나자 병용 임상 3상 효력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유한양행이 이 렉나자뿐만이 아니고 비만 치료제로도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11월 일라일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 11월에 그 글로벌 빅파마와 국내 제약사들의 파트너십 데이가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일정들의 소화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88,400원은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슈에 따라서. 다만 손절가를 제가 오늘 73,3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고려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일단 돌아서는 거 확인하는 모습에서 봤을 때 한 77,000원 정도 돌파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바로 7위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두 가지 뉴스에 반응하고 있는 광동제약입니다. 먼저 지난달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의 업데이트된 코로나백스 스파이크박스 X주의 의료진 대상 의학정보 제공 활동을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모더나와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고요. 또 미국 면역치료제 개발 기업 페프로민바이오가 꿈의 치료제라 불리는 항암제 카티를 이르면 2028년에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 페프로민바이오의 지분을 보유한 점 부각되며 이 시세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도 매출 1조 원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광동제약이 7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어서 6위 한번 볼까요? 최근 반도체 소부장주들 견조한 상승을 이어오고 있죠. 그 안에서 6위는 HPSP가 차지했습니다. 전공정 과정에서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계열사이기도 한데요.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따라 매출은 올해 1분기 정점을 기록한 뒤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동탄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연간 생산 능력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파운드리 수주 증가도 예상돼 실적 고성장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란 증권가의 평가와 함께 오늘 시장 조정에도 3거래일째 꾸준한 상승세 이어가면서 6위 HPSP가 자리했습니다. 네, 먼저 7위 광동제약부터 짚어볼까요? 이광우 파트너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반기 제약바이오주들 좀 기대감이 유효한 건 맞지만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너무 강한 슈팅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요.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유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더 끌고 가시는 전략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광동제약이 움직이게 된 배경이요. 페프로닌 바이오라고 해서 이 카티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장중에서 광동제약뿐만 아니라 메디포스트라든지 에콜론이라든지 이와 같은 기업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들 종목 중 안에서는 광동제약이 대장주 역할로 큰 움직임이 나왔고 현재도 15%대 상승권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광동제약이 오늘자에서 주가가 움직인 라인대가 최근 한 달에서 두 달여 사이 동안에 내내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시 재차 오늘 큰 움직임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장 후반대까지 지켜봐야겠지만은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지키는 모습에 차트적 위치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광동제약의 지분 인수를 가지고 있는 이 카티치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곧 이 유럽에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항암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3세대 항암제라고 볼 수 있는 면역 항암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요. 이 때문에 카티치로제에 대한 이 키워드가 아직까지는 살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본래 사업 안에서 새로운 재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좋은데 모더나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 아니라 이번에 종양학회 이벤트 이후부터 해서 꾸준하게 가격 지지가 나온다라면은 연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다음 상단에 대한 매물대는 7,500원 라인대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필요한데 이 라인대에 대한 돌파한다라면은 지난 한 2년 동안에 빠졌었던 추세에 대한 전환도 기대해 봄직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말까지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봐도 긍정적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입니다. 오늘 이 반도체 장비주들 HPSP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상당히 흐름이 괜찮죠. 특히나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PSP 좀 어떻게 추가 상승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반도체는 요즘 꾸준히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고 이미 시장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HPSP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기업에서 이 반도체 전공정 중에서 수소 어닐링에 필요한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높은 수준의 성장성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 바로 이 HPSP고요. 이 어닐링 공정이라는 게 이제 열 처리와 화학 처리를 통해서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인데 이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전공정 정비 업체가 바로 이 HPSP라는 거죠. 메모리 고객사들 주문 감소와 최근에 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부진한 모습을 반도체 업황이 보였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HPSP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동탄 신공장까지 이제 생산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캐파가 연산 80에서 90대로 2배 이상 증가해서 실적적인 부분도 당연히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부분에 있어서 이 동사가 그 가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성장 전망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이제 다만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 반도체 업황이 다시 한번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의 이야기인데 이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우리 반도체 업황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마이크로 3위 세계 기업 3위 마이크론의 네. 대표 CEO 자체도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이 공식화를 한 만큼 이 반도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선행 지표로 통하는 메모리 디램 가격 역시 현물 가격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얼마 전에 발표됐던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호실적은 아니겠지만 이 적자폭이 완화되면서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의 그 성장에 따라서 이 소부장 관련주들을 당연히 낙수 효과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목표가를 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전고점 39,450원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끝까지 가져가시는 전략도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오늘 10% 가까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32,700원 라인으로 설정하셔가지고 공략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증시가 살아나기 때문에 반도체 좀 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반도체 업황 바닥을 지났다고 보면서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2위 사료 관련주부터 6위 HPSP까지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시죠. 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이팔 전쟁에 핀란드 가스관 파손 등이 겹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 주말 이후 20% 급등,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는 아직 유럽의 가스 재고는 충분한 상황이지만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소식에 GSE와 함께 대성에너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HBM 관련 기업을 선별해 담은 첫 ETF가 이달 상장합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각각 25%씩 담고 그 외 수혜주 17종목을 담을 예정인데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까지 겹치면서 한미반도체 오늘도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59% 상승하면서 57,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미국을 비롯한 동맹이 러시아, 중국과 동시다발적인 두 개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전통적인 방산주가 강세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발표한 미 하원의 전략태세 평가 최종 보고서에 이 내용이 실렸는데요. 이 내용이 국내에 보도된 12시경부터 전통적인 방산 대장주인 스페코와 빅텍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식입니다. 미용기기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인모드의 주가가 하루 만에 19% 급락하면서 국내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인모드가 올해 3분기 증권가 전망보다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올해 전체 실적 눈높이마저도 낮췄는데요.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를 언급한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클래시스는 3%대 하락하면서 32,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하는 성공투자 오후 증시입니다. 오늘은 특히 함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로봇 관련주들 다시 좀 오르려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제자리인 상황이죠. 그래도 그 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뉴로메카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로메카는 협동로봇 전문 회사로 지난 10일 포스코 ANC와 포항공장 신사옥 시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7월 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포스코 포스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포항 지역 기반 대규모 로봇 클러스터 조성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과의 시너지를 얼마나 낼 수 있을지 장중 변동성을 가져가는 이 시점에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4위 바로 살펴볼까요? 네, 4위는 한신기계입니다. 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에서 캐나다 캔두에너지, 이탈리아 안사도 누클레어와 함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 규모는 2조 5천억 원으로 한수원이 최종 참여하게 된다면 40%, 약 1조 원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신규 원전 건설뿐 아니라 리모델링에서도 경쟁력을 임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원전 관련주들을 향한 투심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중 15%까지 올랐던 한신기계 또한 음봉으로 돌아선 상태인데요. 이 분위기 전환은 언제쯤 나타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하나 계단을 올라가 볼까요? 3위는 코스맥스가 차지했습니다. 이 리포트 효과를 톡톡히 받아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코스맥스는 3분기 계절적인 비수기였음에도 내수 약진과 수출 확대로 인해 매출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법인 고성장과 수익성 개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 확대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면서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아 목표가 20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는데요. 코스맥스 9월 달 15만 원대 정고점을 기록한 후 한 달 기간 조정을 보여왔는데 이제 다시 달릴 수 있을까요? 오늘 두드러진 반등을 보이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먼저 5위부터 한번 전략 세워볼까요? 네, 5위는 뉴로메카입니다. 최근에 이 로봇주들 조정을 받으면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뉴로메카는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었죠. 그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급등을 10% 넘게 급등을 했다가 좀 상승분을 그래도 반납한 상황입니다. 이 뉴로메카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이공 파트너님? 네,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두산 로보티스 상장과 레인로보 로보티스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많이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저는 일단 뉴로메카가 그동안 이제 서비스형 로봇을 좀 계속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면은 사실 좀 후순위에서만 이 종목을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날짜에서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포스코 이 신공장에 대한 이 설비에서 협력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다양한 협동 로봇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뉴로메카를 새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뉴로메카가 이 협동 로봇이라는 키워드는 있었지만은 협동 로봇에 대한 사용처가 대부분 좀 작은 공간에 그리고 이 그러니까 대민적인 서비스형이었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협동 로봇 산업형에 대한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포스코발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는 산업형에 대한 협동 로봇도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뉴로메카가 가지고 있었던 F&B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선점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로봇 카페라든지 이와 같은 서비스형에 대한 시장 저변이 얼마만큼 빨리
또 넓혀지는가 이건 사실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절대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산업형으로 많이 지켜봤거든요. 근데 이제 루로메카가 그 산업형에 대한 전환이 얼마만큼 또 확대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로 보신다면은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이 주가의 위치는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고하게 가격 지지를 하고 있는데 가격선은 3만 원대에서 계속 꾸준하게 지켜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이 라인대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당분간은 박스권 형태로만 볼 것 같습니다. 3만 원 라인대와 4만 5천 원 라인대로만 주가를 좀 볼 것 같고요. 추후에 이 포스코 그룹주 안에서의 신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형에 대한 로봇이 얼마만큼 투입되는지를 보시고 나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변 확대. 이 하반기 이 로봇주들이 네. 이제 주도주가 된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좀 로봇주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네, 저요. 그래 전태진 파트너님 말씀 주시죠. 일단은 지금 로봇 관련주가 원래 지금 저도 하반기 반도체라든지 AI, 로봇, 제약바이오 이쪽 네 가지는 좀 꾸준하게 지켜보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반기 지금 로봇 쪽으로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기보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쪽으로 관심이 좀 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그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이슈에 따른 딱 그 일정에 정해진 그 이슈에 따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나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는 좋은 흐름이라고 기대를 해보만 하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 대장주들 반도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대장주들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은 순환매가 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의 흐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하반기는 반도체 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광무 파트너와 전태진 파트너 모두 로봇주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괜찮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4위 한신기계 짚어보겠습니다. 전태진 파트너께 여쭤볼게요. 원전 관련주들이 IRA법 시행 2년 차가 됐음에도 생각보다 시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또 트럼프의 공약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 좀 하반기랑 내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원전 관련주들 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제 정책 과정에 있던 이제 이슈가 있지만 글쎄요 원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기도 하고 우리 좋은 흐름으로 한동안 그랬었지만 저는 원전 관련주 매매에 그렇게 그닥 매력을 느끼진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군들에서 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매력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한신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원전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세도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지금 오늘 이슈 몰이로 이제 움직임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이슈도 정말로 그 2조 5천억 규모의 그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와 함께 오늘 급등을 했다가 바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5,700원대에서 4,200원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좋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은 좋아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배 이상 늘리면서 차세대 먹거리로 확보를 했다는 계획이 있고 지난해 10월부터 이제 차세대 원전을 폴란드에 수출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로 MOU를 체결한 바 있고 그 10월에는 또 이제 이집트 쪽으로 원전 3중 수도 제거 설비 사업의 기자재 발주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35년에는 이 소형 원전 모듈 시장 자체가 630조 원까지 커질 것이라는 기대는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게 정부 정책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서 반응을 보여줄지는 살짝 좀 미지수이긴 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매력도는 좀 떨어진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전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번에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런 것들 하물며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들이 또 정치 테마주들도 있고 이런 매력적인 섹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외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가격적인 그 전략을 좀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5,710원 그리고 선절가는 4,570원 정도의 그 흐름을 예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글쎄 원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신규 매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주보다는 좀 다른 섹터를 노려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봅니다.
네, 원전이란 모멘텀으로 오늘 들썩이긴 했지만 원전 관련주 좀 매력도는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이광문 파트너님께서는 원전 관련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전에 대한 이 주변 재료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못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현 정부의 색깔을 좀 크게 갖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곧 총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원전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의 정책의 힘이 조금 부진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원전이라는 키워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한수원의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자유롭게 이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루마니아에 대한 이 원전 수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표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집트라든지 특히나 이제 체코발, 폴란드 그리고 또 우리나라 내부 안에서 용인 이와 같은 지역 안에서 원전 사업에 대한 추진력이 좀 생긴다라면은 원전 관련된 키워드는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충분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잘 못 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 그 계기는 어느 시점이 될지는 좀 시간의 기약이 좀 없는데 다만 원전에 대한 관련된 키워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저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4위 원전주 가운데 한신기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4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죠. 이 코스맥스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증권사의 이 긍정적인 리포트에 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분기 최대 실적과 또 저평가 매력에 이 증권사의 긍정적 리포트에 반응하는 모습인데 코스맥스 좀 본격 반등 지금부터 지켜봐도 될까요, 이광문 파트너님? 일단 다른 화장품 종목들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춘절과 이 국경절에 대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이후부터 해서 힘을 못 썼던 게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화장품 종목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화장품 종목들 대비해서 코스맥스는 주가가 그래도 견고했다. 생각보다 잘 안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7월 달, 8월 달에 크게 움직였던 모습들을 보시게 되면은 다른 여타 화장품 종목들이 마냥 중국에 대한 모멘텀만 기다리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왜냐면은 ODM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실적이 기반이 되면서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 코스메틱에 대한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장을 했다라고 봅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과 또 일본의 이 시장이 상당히 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동남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이 코스메틱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포인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글로벌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ODM 기업들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적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견고했는데 지금은 사실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를 꺼내기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좀 하락을 좀 회복하는 정도에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좀 더 힘을 써서 올라온다라면은 저는 14만 원 안이대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물량을 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이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VT라든지 마녀공장 등은 오늘만 뭐 놓고 봐서라도 하락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뭐 코스맥스나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하반기에는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화장품을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커들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관광객에 대한 기대감에 나오면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이거 지금 최근 기사만 보게 되면 일단 유커가 급증했지만 지갑을 예전만큼 안 연다라는 그 헤드라인 기사도 좀 보이고, 쇼핑 대신에 맛집을 선택하는 이 유커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커의 그 소비 패턴이 좀 바뀌었다라는 부분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관련주들은 물론 이제 종목들마다 다르긴 하겠죠. 기업들마다 ODM, OEM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다른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중국발 매출이 아닌 일본발, 북미발, 미국발 이런 유럽발 관련된 매출이 늘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종목들은 결국에 실적에 관련해가지고 결국 좋은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들도 지금 한참 밀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다시 잡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화장품 관련주는 꾸준히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위 코스맥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지엘리님의 의견입니다. 13일의 금요일다운 국장이군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13일의 금요일이란 사실 이 댓글 보고 알게 됐습니다. 13일의 금요일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왜인지 더 지치는 시장입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2시를 기점으로 지수가 조금은 올라온 만큼 끝까지 지켜보시죠. 그다음 댓글입니다. 창근 정님도요. 외인이 현물을 너무 많이 파네요. 우째 불안합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오후장 들어 변동폭이 큰 탓에 장 마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날들이 참 많았죠. 지금도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각각 2천억 넘게 매도하고 있는데요. 장 마감까지 시장 저희와 함께 더 지켜보시죠. 이어서 헤라님의 댓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댓글이 참 많았습니다. 헤라님은 아침에 대응 잘해서 다행이지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헤라님은 다행히 오전장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은데요. 남은 오후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일은 부자님의 의견입니다. 2차 전지는 끝난 것 같아요. 조정 한참 할 듯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죠. 양극재 판가 하락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나올 에코프로 그룹 실적 발표 소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1년 구독권 이벤트가 있는 날이죠.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의 참 걱정이 많았는데요. 랭킹쇼 종목 탑10 2위. 이 종목은 오늘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테마주로 엮였었지만 이제는 본업으로 주목받고자 하는 LS 전선아시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LS 전선아시아는 이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 그룹의 자회사 PTSC와 이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베트남 해적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데요. 이 베트남은 해상 풍력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고요. 더불어 히토류 공급망 동맹 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곧 있을 3분기 실적 또한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계약이 중조합 전력선 중심의 사업 구조를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변화 가능할지 LS 전선아시아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망의 1위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오늘 3분기 실적 D-Day죠. 에코프로 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의 3분기 매출은 2조 1천억 원대로 32%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이 1,300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4% 줄어들 것이란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또한 영업이익이 30%대 또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올해 3분기 메탈 가격 하락 영향을 양극재, 전구체, 리튬, 리사이클링까지 모두 받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의견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더불어 비상장 계열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PO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의 호실적이 다시 끌어오르게 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투심, 다시 방전되는 건지 아니면 상승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가야 할지 에코프로 그룹과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2위부터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진 파트너님께 여쭤볼게요. 네. LS 전선아시아가 이전에는 초전도태 테마로 엮이면서 사실 본업다에서는 좀 덜 부각됐었는데 네. 이제 체질 변화에 나서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반응처럼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봐요. 이 LS 전선아시아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좀 많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슈가 됐던 건 이제 해저 케이블 관련한 이슈거든요. 그 전에 일단 이미 전력 설비 쪽 부분은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전력 설비 쪽 재룡전기라든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세를 한번 먼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국영 그 기업과 그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이슈를 보여줬습니다. 기본적으로 LS 전선아시아가 베트남 내에서 이 LS 전선 관련해서 좀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베트남 전력 시장의 성장과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아마 전력 케이블의 지중화 사업과 이 고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해질 것으로 보여져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좋은 탄력적인 부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인프라법과 함께 그 해적 케이블 이 부분도 충분히 좋은 토대를 나와주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S그룹 자체가 기존 주력 사업과 신사업을 같이 하는 이 양손잡이 경영을 추진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 전선, 뭐 전력 쪽,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이런 쪽과도 더불어서 2차 전지 관련 쪽으로도 공장 신설로 기회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들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모멘텀이 충분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눈여겨봐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된 쪽으로도 한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8월부터 해서 움직임을 좀 보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스물스물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단 말이죠. 결국 그 LK99에 대한 그 퀀텀 에너지 연구소 그 개발했던 LK99에 대한 그 검증에 대한 그 백서가 이번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퀀텀 에너지 연구소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 검증에 대한 백서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에 이번 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초전도체 관련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디데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달. 그럼 이번 달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이 LS전선 아시아가 초전도체 움직임과 같이 밀릴 건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그냥 실적적인 부분과 개별 사업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올라갈 건지는 그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일단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될 그 디데이 시점은 이 백서가 나오는 그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바닥권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권이실 테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공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결국에 11,300원대의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하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손절가 1,850원 잡으시고, 이거는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 끝까지 가져가시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5일선 이탈했을 때 매도를 하는 방법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좀 방방이를 짧긴 하겠지만 두 가지 모멘텀 다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광무 네. 파트너께서는 LS전선 아시아 어떤 투자 모멘텀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일단 LS그룹 자체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상당히 좋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LS전선 아시아가 이 베트남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 선점한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LS그룹주 안에서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좀 테마적인 성향이 좀 강했다.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이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7월 달, 8월 달에 움직였던 테마적 성향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꼬리표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오늘 개별적인 이슈로 해서 크게 올라왔고 추후에 초전도체에 대한 추가 모멘텀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빠져나오는 이 역할로서 이슈를 써야 될 것이지,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투자는 어렵지 않을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이 기회로 빠져나오는 자리, 혹은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또 슈팅에 대한 부분에서 빠져나온 자리, 사실 투자에 대한 매력은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될 것 같고, 차라리 LS그룹의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LS 전선과 같은 기업들을 살펴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LS전선 아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에코프로 그룹주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급락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 LG엔솔 호실적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괜찮기는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좀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광무 파트너님? 저는 이제 오늘 이 종목들이 못 간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일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솔루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양극재 시장에 대한 좀 축소 추이라든지, 그리고 양극재 가격에 대한 인하가 현실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좀 이미 깔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도 좀 방어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못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좀 다르게 시장에 대한 컨센을 못 맞출 것 같다. 뭐 특히나 이제 이 양극재에 대한 중심에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고요. 키로당 가격이 지금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하량까지 감소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주가가 하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장이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온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가격 지지를 좀 다시 확인시켜 주지 않을까. 오히려 주가에 대한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최근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시선이 포스코 그룹주들로 좀 이동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 지지는 분명히 좀 필요하다. 가격을 본다라면은 83만 원 라인 때는 좀 꾸준하게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구간을 그래도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나간다라면은 일부의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전반적으로 개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짙은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은 그래도 꾸준하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낮은 위치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어쩌면 낙폭과대 인식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지수에 대한 상승세가 주도주의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반도체 섹터에 대한 확실한 색깔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가 더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수가 오늘처럼 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차 상승했을 때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반등세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실적 발표 나오기 이전까지는 가격 지지를 좀 민감하게 좀 보시고요. 그 이후부터에서는 수급에 대한 순환매를 좀 살펴보시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1위의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뉴로메카부터 1위 에코프로 그룹주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한경 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는 날이죠. 권미정 캐스터 어떤 분이 당첨되셨나요? 네, 오늘의 당첨자 지엘리 님입니다. 그동안 채팅방에서 활발한 의견 남겨주셨는데 오늘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당첨자이신 지엘리 님은요. 와우라이브 @ wow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권미정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